안녕하십니까. 희망 강사 배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시각화 8번 영상의 결과물에 스키마 형태로 데이터를 추가해서 그 시각화 결과물을 어떻게 편집하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데이터 시각화 8번 영상의 결과물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미리 열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국가별 제가 관심이 있는 6개의 나라를 추렸습니다. 6개의 나라에 2010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CO2 배출량을 신뢰할 수 있는 통계청 사이트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파워 BI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시각화 결과물을 만들어 냈었던 내용이 데이터 시각화 8번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무엇을 하고 싶냐면, 지금 현재 여기 시각화 결과물은 6개 나라들의 2010년에서부터 2016년까지의 CO2 배출량을 가지고 시각화를 했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무엇을 더 추가를 해보고 싶냐면, 이 6개 나라의 2016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국민 총소득 데이터를 더 추가를 해서 시각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별로 2010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CO2 배출량과 국민 총소득 간의 요 두 개의 변수 안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먼저 한번 가지고 와봐야 되겠죠. 그쵸? 현재 이 파워 BI 결과물에다가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리본 메뉴 홈,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통합 문서. 그쵸? 요것을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엑셀 통합 문서, 요 아이콘을 바로 누르셔도 됩니다. 물론 요거 누르시기 전에, 통계청 사이트에 가셔갖고요. 유의미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저는 미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장해 둔 상태입니다. 그럼 요거 닫고요. 그러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본 메뉴 홈, 엑셀 통합 문서 클릭하셔서 어디죠? 국민 총소득 데이터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선택하시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파워쿼리 편집창이 팝업이 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창에서 국민 총소득 표계체를 가지고 올 거니까 체크하시고 우측 하단에 그냥 바로 로드를 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클릭. 하면 파워 BI에 해당 데이터가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보실 수가 있냐면 우측에 보시면 필드 창에 지금 어디요? 국민 총소득 테이블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 좌측 두 번째 데이터 뷰라고 하죠. 데이터 뷰에 가서 데이터 뷰에 가시면 일단 지금 현재 어떠한 테이블? CO2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CO2 테이블 꺽쇠를 클릭하셔서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필드의 데이터의 타입 먼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국가별 필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오메트릭 데이터 타입이고요. 연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타입? 데이터가 텍스트 타입이고, 그리고 마지막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십진수 데이터 타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 국민 총소득 테이블에 있는 세 개의 테이블도 관련 있는 필드끼리 데이터의 타입을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별 필드 선택을 해서 데이터의 타입을 봤더니 텍스트네요. 이것을 뭘로? 지오메트릭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범주에 가서 그 중에서도 국가 선택 클릭하고 잠시 기다리고 우측에 보시면 어떻게 해요? 지오메트릭 데이터라는 것을 아이콘을 모양을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 총소득. 국민 총소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CO2처럼 똑같이 데이터의 타입이 십진수. 오케이. 바꿀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CO2 데이터 테이블에서는 데이터의 타입이 뭐였었다?
텍스트였었죠. 자, 그럼 우리도 똑같이 텍스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 테이블끼리 관련 있는 데이터 테이블에 관련 있는 필드끼리 데이터의 타입을 동일하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델 뷰. 자, 모델 뷰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현재 이 파워 BI에 이 해당 파워 B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들을 자, 이렇게 구조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데이터 테이블이 있는데, 자, 요 두 개의 테이블이, 자, 왼쪽의 것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국가별, 연도별, 자, CO2 배출량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국민 총소득은 국가별, 연도별,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근데 요 데이터 테이블끼리 어떻습니까? 서로 관련성이 있죠, 그렇죠? 같은 국가의 같은 연도끼리 해서 배출량과 국민 총소득을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러한 것을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터 테이블이 흩어져 있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테이블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스키마 구조라고 하죠. 자, 스키마 구조를 통해 갖고 구조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자, 스키마 구조 형태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실 때 엑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필드와 필드끼리 관계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 여기 CO2 테이블에 국가별 필드 있죠. 자, 국가별 필드를 마우스로 클릭 꾹 누르셔서 오른쪽으로 국민 총소득 테이블에 자, 똑같은 국가별 필드에다가 드랍을 하시는 겁니다. 자, 드랍하고 손을 딱 떼시면 자,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뜹니다. 자, 팝업 창인데 국가별 필드와 국가별 필드가 서로 관련이 있어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을 해주는데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어디요?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을 보셔야 될 텐데 지금 국가가 어떻게 해요? 한국이 하나고 자, 국민 총소득에는 한국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자, 어떻게 해요? CO2 테이블과 국민 총소득 테이블에 이제 여러 개의 나라가 자,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한다? 다대다 관계라고 합니다. 자동으로 엑셀이 잡아줍니다. 특별히 유저가 뭐 바꿀 거는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테이블과 테이블끼리 다대다 관계다라고 해갖고요. 어떻게 에스터리스크 별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필드와 필드끼리 다대다 관계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련 있는 필드가 뭐죠? 연도끼리 또 관련을 관계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연도 필드 꾹 누르셔서 드래그 앤 드랍 어디 국민 총소득의 연도 필드에다가 드랍 하고 손을 놓으시면 자동으로 자, 엑셀에서 관계 설정을 해줍니다. 자, 연도와 연도끼리 얘도 마찬가지죠. 엑셀이 알아서 판단을 해줍니다. 다대다 관계입니다. 그렇죠? 자, 확인 버튼.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어떻게 관계 설정이 끝났습니다. 관계 설정이 끝나시면 어떻게 해요? 스키마 구조로 자, 데이터를 자유롭게 자, 우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뷰에서 관계 설정이 끝나셨으면 이제 어디 자, 보고서 뷰에 가갖고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자, 자유롭게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자, 우측 테이블 국가별, 연도별 CO2 배출량에다가 무엇을 더 추가를 해볼 거냐면 어떤 거요? 국가별 국민 총소득 있죠. 국민 총소득 필드를 여기다가 자, 추가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자, 시각화 객체 선택을 하시고 우측 필드에 가서 국민 총소득에 있는 국민 총소득 있죠. 자, 요것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갖고요. 시각화 객체의 열 레이블 영역에 자, 요 박스에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뭐 특별히 오류가 없는 거 같이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러시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러시아 크게 문제 없죠? 자, 러시아의 2010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자,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CO2 배출량 자,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여기 국민 총소득 보셔요.
국민 총소득 보시면 러시아의 2010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국민 총소득의 값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이거 제가 미리 체크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2010년에서부터 2016년까지의 총 국민 소득의 총 토탈 값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모델 뷰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필드와 필드가 모두 다 다대 다 관계여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요때 이것을 해결하시는 방법, 자, 플랜 B를 작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뺄게요. 자, 국민 총소득에, 자, 아까 우리가 방금 넣었던 요 테이블에 국민 총소득 요거 빼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뷰에 가서 이 다대 다 관계가 문제였었잖아요. 그쵸? 이 다대 다 관계를 일대 다 관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국가와 연도가 모든 자, 두 개의 테이블에 모두 다 여러 개씩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관계를 설정했던 것을 오른쪽 버튼 삭제를 하겠습니다. yes. 자, 그 다음에 요 관계도 삭제. yes.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설정이 됐던 것이 모두 다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죠. 어디로 가냐면, 자, 파워 쿼리의 리본 메뉴에 데이터 변환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변환 클릭을 하게 되면, 파워 쿼리가 파워 BI에서 내부적으로 데이터들을 편집을 하고 가공해주는 기능이 자, 파워 쿼리거든요. 그 파워 쿼리가 파워 BI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파워 쿼리가 자동으로 팝업이 됐는데요. 파워 쿼리에서 자, 어디 CO2 테이블과 국민 총소득 자, 두 개의 테이블이 모두 다 보여집니다. 자, 요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CO2 쿼리 테이블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요것을 참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참조를 하게 되면 CO2 쿼리 테이블이 복사가 돼서 하나 더 만들어집니다. 자, 요 CO2 쿼리 테이블에다가 자, 어떻게 해요? 조인을 할 겁니다. 어디? 자, 리본 메뉴 홈에 가시면 쿼리 병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쿼리 병합에 내림 버튼 누르셔서 쿼리 병합 관계 설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파워 쿼리에서 조인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O2 테이블과 어떠한 테이블을 조인을 할 거니? 국민 총소득 테이블을 조인을 할 거야. 자, 조인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자, 프라이머리 키는 현재 국가와 연도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두 개의 테이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국가별 연도 필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국가별 연도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기본값인 조인 종류는 기본값인 왼쪽 외부로 내버려 두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CO2 쿼리 테이블에다가 어디? 자, 국민 총소득 테이블이 자, 서로 조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자, 압축이 된 상태이고요. 확장을 시켜줘야 됩니다. 확장 아이콘 누르셔서 자, 누구를 보자. 조인을 할 거니 국민 총소득 테이블을 자, 필드를 조인을 할 거야. 접두사로 사용은 항상 언체크 하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어떻습니까? 각각의 나라별로, 각각의 연도별로 딱 맞춰서 국민 총소득을 이렇게 조인을 해줍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요것을 자, 쿼리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쿼리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조인 데이터라고 할까요? 자, 조인 데이터라고 해서 자, 두 개의 테이블을 조인을 시킨 다음에 홈, 닫기 및 적용 눌러보고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변경 내용 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오른쪽에 아까 테이블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자, 어떻게 해요? 자, 조인된 테이블이 하나가 더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 좀 쉽게 이것을 조금 드래그 앤 드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자, 내부적으로는 테이블이 모두 몇 개입니까? 내부적으로는 테이블이 3개지만 유저들은 바깥에서 이제 유저들은 이 테이블이 2개인지 3개인지 알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로만 인식을 하게끔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갈 거예요? 자, 보고서 뷰에 가셔서 자, 편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테이블 개체 선택을 하고요. 자, 테이블 개체에서 어디 선택을 하고 여기 열 레이블 영역에 있는 필드들을 모두 다 제거를 할게요. 자, 모두 다 제거를 하고 자, 기존에 제거를 하고 어디다가 join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별, 연도별, 배출량, 국민 총소득.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자, 러시아만 확인 한번 해볼게요. 2010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자, 이제는 정확하게 배출량과 CO2 배출량과 국민 총소득을 가지고 왔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요거 차트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자, 차트 요거 자, 꺾은 선형 차트 선택하신 상태에서 우측 시각화 개체에서 자, 요것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꺾은 선형 및 자,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 즉 혼합형 차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혼합형 차트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고요. 자, 요것을 자, 조금 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에 있던 필드 자, 모두 다 제거, Y축에 있는 것도 제거. 를 하고요. 자, X축 영역에다가 어디에 있는 데이터, join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자, join 데이터 테이블에 있는 연도를 X축에다가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열 Y축에다가는 국민 총소득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 Y축에다가는 어디다가요? 배출량을 집어넣어 보고요. 그쵸? 근데 조금 그림이 이상해 보여요. 왜 이상할까라고 여기 지금 이렇게 봤더니 어떻게 해요? 국민 총소득 배출량이 전부 다 카운트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림 버튼을 누르셔서 여기 보시면 개수 카운트로 계산이 된 거 보여지시죠? 그쵸?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합계로 바꾸셔야 되겠죠? 합계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배출량도 합계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고 열범 내에서는 자, 국가별은 요거 제거를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연도별로 2010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지금 여기 파란색이 지금 뭐냐면 국민 총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짙은 군청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CO2 배출량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직관적으로 어떻습니까? 국민 총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CO2 배출량이 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요건 시각적으로는 자, 대강 보는 거고요. 자, 파워 BI 안에도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빈 공간 한번 캔버스의 빈 공간 한번 선택을 한번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변수들끼리 데이터에 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보통 분산형 차트를 쓰거든요. 자, 시각화 개체에서 분산형 차트를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여기다가 X축에다가 요것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국민 총소득을 한번 넣어 보고요. 다음에 Y축에다가 배출량을 한번 넣어 볼게요. 배출량을 한번 넣어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런 분산형 차트가 만들어지고요. 자, 분산형 차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디 자, 시각화 개체 여기 보시면 분석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분석 아이콘이 통계 분석을 하는 메뉴이거든요. 자, 통계 분석, 이 분석 아이콘을 클릭하셔갖고 여기 보시면 추세선이라고 있어요. 자, 추세선을 자, 클릭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두 개의 변수가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으면 추세선이 우상향이나 우하향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즉 국민 총소득과 자, CO2 배출량에는 자,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자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나는 국민 총소득과 배출 CO2 배출량이 자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러한 인사이트를 이러한 파워 BI 시각화 보고서 결과물을 통해 갖고 대강 내가 파악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요 두 개의 변수가 정확하게 상관관계가 있으면 그 상관 계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상관계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회귀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자 보다 구체적으로 통계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미리 데이터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자,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엑셀에도 무엇이 있다? 통계 분석 툴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어디서 엑셀 디자인 채널에 디자인 채널에는 이러한 통계 분석, 회계 분석, 상관 분석, 자 뭐든지 그러한 내용들 영상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두 개의 변수, 국민 총소득이 증가를 할 때, 자 CO2 배출량의 데이터들을 예측을 해보고 싶어. 자, 그랬을 때 크게 세 가지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시각적으로 두 개의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 빠르게 범위를 잡으시고 분산형 차트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산형 차트를 그려봤을 때, 자, 대강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 이렇게 어떻게 해요? 자,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대략을 이제 두 개의 변수가 대략적인 관계를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야 정확하게 두 개의 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상관계수를 자 알고 싶어라고 하시면 어디 리본 메뉴 데이터 분석이 있죠. 자, 데이터 분석에 가셔갖고요. 상관 분석이 있습니다. 자, 상관 분석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입력 범위 국민 총소득에서부터 CO2 배출량 범위 잡으시고 데이터의 방향은 열 방향이야. 그리고 범위 잡았을 때 자, 첫 번째 행에 헤더가 있었죠. 헤더 체크. 자, 출력 범위 옵션 버튼 선택을 하시고 자, 빈 셀 하나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자,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자, 어떻게 해요? 상관계수가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0.9 대단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통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자, 두 개의 변수. 자, 지금 국민 총소득 같은 경우에는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요. 자, CO2 배출량은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상관관계가 이렇게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자, 회귀 분석을 통해서 회귀 모형을 한번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자, 데이터 분석에 가셔서 회귀 분석 있죠. 자, 회귀 분석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Y축의 입력 범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 종속 변수 범위를 말하는 거죠. 자, 종속 변수 CO2 배출량의 범위 잡고 X축의 입력 범위는 독립 변수의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범위 잡고 이름표에 체크 출력 범위 선택을 하시고 자, 빈셀 하나 찍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회귀 모형이 나오면 그 회귀 모형이 유의미한지 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뭐 표준 잔차, 잔차도, 정규 확률도 자, 이런 거 3개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통하셔갖고요. 회귀 분석까지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봤습니까? 자, 파워 BI 안에서 파워 BI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해봤을 때, 자, 그 시각화 결과물에다가 스키마 형태로 데이터를 추가를 해서, 자, 그 시각화 보고서를 자, 최종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실무에서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